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지진이 났습니다. 네, 러시아 극동 감차카반도 동쪽 바다에서 굉장히 센 지진이었어요. 규모가 8.8이었다. 네, 큰 지진 났습니다. 네. 8.8 규모는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은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그때 규모가 9.1이었거든요. 네. 그 이후에 최대의 규모입니다. 어. 20세기 들어서 여섯 번째로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피해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서는 190만 명이 대피하고 또 러시아에서 유치원 건물이 파손되고 이런 피해가 보고되긴 했는데 인명 피해는 현재까지는 아직 보고된 게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국인 피해자는 당연히 없고요. 우리 기상청이 예측하기로는 한국에 영향을 주지도 않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보면 사망자가 거의 2만 명 정도 나왔거든요. 그때 피해자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지금 이 인명 피해가 없는 거는 네. 이 규모는 강력한데 진앙지가 좀 멀기 때문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진앙지가 육지에서 얼마나 가까우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척도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예. 비교적 좀 멀기 때문에 아직 피해는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만 여지는 항상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피해 상황 쭉 지켜봐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지진, 그래도 다행히 아직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한미 관세 협상 속보입니다. 밤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어요. 또. 네, 아까 오프닝 때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등판을 했습니다. 네. 새벽에 SNS에다 글을 썼는데 그 내용을 좀 전해드리면은 한국은 현재 25%의 관세가 책정이 돼 있지만 그걸 인하하기 위한 제안을 가지고 왔고 나는 그 제안이 뭔지 관심이 있다 이렇게 적었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 한국 무역 대표단과 회담을 진행하겠다 이런 글도 썼습니다. 근데 지금 흐름을 좀 짚어봐야 되는 거는 일단 관세 협상 D-Day가 내일이에요. 8월 1일이 발효가 되는 날이잖아요. 네. 그 전날 오늘 원래 우리도 2+2로 협의를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나서서 내가 직접 만나겠다 이렇게 나선 겁니다. 네네.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공지가 나왔는데 이제 만난다라는 얘기를 우리도 밝혔고요. 그다음에 면담 결과에 따라서 긴급 브리핑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예고도 해놓은 상황입니다. 네. 새벽 5시 30분에 네. 그 구윤철 기재부 장관 포함해가지고 대표단이 이미 지금 백악관에 도착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도착을 해서 면담을 마치고 트럼프 대통령 면담 마치고 지금 막 백악관에서 나왔다. 이런 속보가 지금 막 전해졌네요. 아까 우리 시간으로 새벽 5시 30분에 백악관 도착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정확히 언제 들어갔는지는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한 1시간여 정도 이제 회담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좀 추정이 되고요. 네. 앞선 교섭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궁금해요. 네, 일단 일본하고 유럽연합이 15%로 낮춘 상황이고 우리는 협상이 없다면 25%로 가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미국은 한국에 4천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550조 정도 규모의 투자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상황이고 네. 우리는 그 절반 정도를 제안을 한 상황이거든요. 2천억 달러요. 그래서 이제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좀 차이가 좀 너무 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절반이니까 두 배 네. 차이가 나는 건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랑 만나서 어떤 협상을 했는지는 좀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준일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이건 사실 정말 나라의 운명과도 직결되는 그런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잖아요. 막바지에 이제 왔죠. 막바지에 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한 얘기가 8월 1일 이후에 더 연장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지금 뭐 몇 시간 전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믿어요. 그래요? 예. 어.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뭐 예를 들면 관세율도 계속 얘기를 하고 뭐 상호 관세뿐만이 아니라 품목별 관세도 다 얘기를 했다가 다 뒤집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별명이 타코가 이제 트럼프 always chicken out. 항상 트럼프는 항상 물러선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이게 전략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말을 해놓고 물론 뒤는 바꾸기는 하지만은 네. 내 마음에 드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뭐 이 조건을 바꾸고 연장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네. 어쨌든 가장 트럼프가 잔인한 것은 가장 조급한 상대한테 잔인했습니다 그동안. 누구요? 아니 뭐 그러니까 일본도 그렇고 뭐 그러니까 예. 협상들에 보면은 상대방이 약점을 잡히고 조급하면은 지금 항상 불리한 조건으로 결국은 이게 이제 협상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이제 우리 정부도 8월 1일 데드라인은 넘기는 것까지도 좀 고민해야 된다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네. 좀 나왔던 게 이제 이런 거고 네. 결국 이거는 이제 트럼프를 만족시켜라 뭐 이런 게임이 됐는데 지금 어디까지 얘기가 나왔느냐는 사실은 지금 약간 뭐 비밀에 붙여진 거지만 대략 나온 게 마스가
네네. 예, 그러니까 조선. 예, 조선업. 음.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플랜을 지금 우리가 제안을 했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고요. 지금 재계가 총출동했잖아요. 이재용 예. 회장 날아가고 지금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날아가고 정의선 회장도 지금 미국에 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반도체, 자동차, 조선까지 지금 미국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어떤 패키지 같은 거를 지금 기업들과 함께 하고, 이미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 현대차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 트럼프를 만나가지고 트럼프 면을 한번 세워줬어요. 작년에 우리 투자한다라고 해가지고 예. 백악관까지 불러가가지고 네. 막 치켜 세워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좀 더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예상은 일본이나 유럽연합이 했듯이 15%는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예. 그거보다 더 뭐 우리가 높거나 뭐 그러기에는 우리가 굉장히 정치적 네. 부담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맞출 거라고 좀 네.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긴급 속보가 올라온 거죠? 네. 트럼프 네.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한국과 무역 협상 타결하기로 했다. 네. 그러니까 내용은 지금 안 나왔는데 네. 협상 타결됐다라는 거를 지금 트럼프 발로 나왔고요. 네, 아직 그 관세 퍼센트는 안 나온 거고요. 맞습니다. 네. 그 사이 그 기사들 좀 찾아보았더니 네네. 그러니까 그 면담 시간, 그러니까 만난 협상 시간이 1시간 20분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백악관 들어간 시간, 나온 시간을 이제 한국의 취재진들이 포착을 했더니 1시간 20분 정도 되니까 하면 대략 1시간 정도 협상을 했을 걸로 보이고, 일단 결과는 나온 걸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김준일 평론가가 또 패키지들 얘기도 했는데, 또 안보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미국의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첫 통화를 했다. 그러면서 뭐 확장 억제, 뭐 조선 관련된 협력을 강화하고 또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 억제 협력을 심화하겠다. 자, 이런 이야기, 취임 후에 첫 전화 통화를 했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지금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고 좀 이야기를 하는 중인 것 같아요. 특히 예. 지금 투자 액수가 아까 미국은 예. 4천억, 한국은 2천억 달러를 제안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트럼프 발로 나온 건 3,5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다.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네, 관세율도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관세율은 15%. 그러니까 앞서 일본하고 EU가 했던 그 숫자하고 동일한 숫자가 나왔네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지금 중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2주 후에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아마 SNS에 올리는 건지 뭐 기자들하고 브리핑을 하는 것까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발로 계속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뭐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상대로 15%.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가 더 낮으면은 유럽연합이나 일본도 불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15%에 맞춘 거고, 3,500억 달러는 일본의 절반이에요. 아니 일본 절반은 아니고 5,500억 달러니까 일본보다 조금 이제 절반보다 조금 높은 수준인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나라 크기나 일본이 이제 더 2.6배 정도 크거든요. 경제 규모가. 뭐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우리가 조금 많이 깎았다. 뭐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15%는 지켜야 된다고 했는데 그 수치는 좀 나온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일본 투자 액수 5,500억 달러보다는 비교적 좀 낮은 수치로 일단 방어를 한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대표단과의 이야기 후에 SNS에 계속해서 이번 협상의 결과를 이제 올리고 있는 중인데, 또 그 중에 하나가 또 이런 내용도 있네요. 한국이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LNG를 수입하기로 했다. 네, 이런 이야기도 올리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와의 관세 협상을 통해서 미국 국민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들 또는 얻어낸 것들을 계속해서 하나씩 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 뭐 LNG 수입하는 건 저거는 사실은 별건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 그래요? 그런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랑할 수 있는 건, 어차피 우리는 천연가스를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 수입을 하고 있잖아요.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동에서도 많이 오고, 중동에서도 오고 있고. 그런데 미국산 그냥 쓰면 됩니다, 저거는. 근데 이 이제 투자, 지금 일본하고나 이쪽에 유럽연합에서도 이 투자 금액과 그 투자 내용,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분배할 거냐를 가지고 벌써 이견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돈을 다 투자할 거라고 이미 일본에서도 생각하지 않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체면,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선거를 앞두고 좀 뻥튀기를 해가지고 체면을 세워줬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디테일을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 이게 어떻게 투자가 될 건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또 중요한 게 뭐 자동차, 뭐 반도체, 바이오,
또 농축산물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네. 중요했잖아요. 개별 품목에 대한 그 협상은 또 따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봐야 될 네. 텐데 아무튼 좀 흥미로운 점은 저는 인제 한 1 시간 정도 만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짧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얘기는 결국에는 '생각보단 타결이 좀 잘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추정은 됩니다. 왜냐면 이견이 있으면 좀 시간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비교적 좀 짧은 시간에 마무리가 된 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마침 또 이 뉴스 연구소에서 이 관세 협상 이야기를 하던 중에 어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계속해서 글을 올리는 중이어 가지고 하나씩 계속 직접 소개를 해 드리는데 이런 내용도 있네요. 어 한국이 미국의 시장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어떤 시장이냐? 자동차, 또 이제 상용차 중에서 트럭, 그리고 또 농산물. 그런데 이게 이 농산물 시장 완전 개방 이게 굉장히 좀 포괄적이기도 한 것 같고 그렇긴 한데 사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쌀인지 뭐 이제 소고기인지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긴 할 것 같아요. 저거는 진짜 봐야 돼요. 뭐 어. 차하고 픽업 트럭은 사실 네. 개방을 하든 말든 별로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네. 그냥 미국산이 그렇게 인기가 있지 않고 이미 뭐 다른 나라랑 충분히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인제 그동안도 인제 무관세로 들어왔거든요, 상호 인제 음. FTA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뭐 문제가 안 되는데 저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미국산이 가격 경쟁력이 큰데 지금 우리가 쌀은 굉장히 쿼터제가 있어요. 5 나라하고 지금 쿼터 분량이 있어서 5 나라를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그 다 네. 설득해야 되는 거라서 그게 어떻게 됐는지. 그럼 사과나 다른 뭐 농산물들, 축산물들, 음. 특히 소고기 인제 30개월 이상 이게 지금 관철이 미국 입장에서 관철이 됐는지 이게 좀 디테일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무역 협상 관련해서 속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거 전달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 코너가 최종권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 이 관세 협상 얘기를 나눠 볼 건데요. 네. 잠시 후에 더 깊게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국내 정치 얘기네요. 네.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을 면접을 보겠다. 이런 뉴스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심사하겠다? 내가 평가하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평가를 하겠다라는 취지인데 일단은 정확히 표현을 하면 면접은 아니고 아. 공개 질의서를 발송을 하겠다 당대표 후보들한테. 그러니까 공개 질의서를 통해서 그 내용에 따라 지지 여부를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네. 근데 이걸 가지고 언론사들이 이게 일종의 면접이 아. 아니냐라고 이제 제목에 표현을 하면서 예. 전한길 씨의 당대표 면접 논란이 불거지게 된 거고요. 음. 근데 흐름을 좀 짚어드리면은 네. 전한길 씨가 지난 21일에 채널A 유튜브에 출연을 해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할 거냐 아닐 거냐 이걸 물어보는 공개 질의서를 당권 주자들한테 보내겠다. 그리고 같이 간다는 후보를 지지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어제 조선일보가 실제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한테 쭉 다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질문이 오면 어떻게 할 거냐, 답변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쭉 물어봤는데 네. 김문수 전 대선 후보는 답변하겠다. 또 장동혁 의원도 답변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안철수, 조경태, 주진우 의원은 답변 안 할 거다. 이렇게 어허. 이제 조선일보 취재에 응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소위 뭐 예를 들자면 뭐 옛날 표현으로 친윤 후보들은 응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네. 이제 비윤 후보들은 응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답변들이 나온 거예요. 저도 어제 캠프 쪽에 좀 물어보니까 네. 그 뭐 이제 말씀드린 이 조선일보 보도와 흐름이 같고 질의서 내용이 좀 궁금했거든요. 근데 그 네. 질의서 내용은 아직 안 왔다고 하더라고요. 아. 캠프 쪽에 물어보니까요. 그래서 아마 오늘까지가 후보 등록일이니까 오늘 네. 지나고 나서 후보가 좀 확정이 되면 공개 질의서를 그때 보내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제 음. 어떤 내용을 보낼 거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절연을 할 거냐 말 거냐 이 내용이 한 가지가 있고 네, 그렇겠죠. 그리고 어제 추가로 나온 게 네. 이제 채널A에서 또 다시 전한길 씨랑 통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온 내용들은 친한파를 출당시킬 거냐 안 시킬 거냐 이것도 네? 질문에 한 가지 넣겠다라고. 친한파를요? 네, 그럼 그러니까 친한계를 한동훈 전 대표를 의미하는 거죠? 이 그렇죠. 친한계라는 한동훈 게? 전 대표와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을 축출을 시킬 거냐 안 시킬 거냐 이것도 물어보겠다라고 했고 어허.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견해를 물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을 어떻게 답변하느냐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당내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제가 보는 사람들은 지금 다 이해가 안 간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 이제 모 관계자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레거시 정치인이 유튜버한테 점지를 받으러 가는 게 정치인의 소명에 맞는 거냐, 막 약간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한길 씨한테 가면 표가 되는 것이냐 그 당내에서 그리고
그렇다면 혹시 그렇다라면 당심하고 민심은 왜 또 따로 가는 거냐 이런 지금 의문들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근데 지금 최근에 실제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답변하겠다라고 했던 김문수, 장동혁 후보는 앞서가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당내에서는 좀 이 당심하고 민심이 왜곡되고 따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왜 그러느냐 이런 얘기들은 네. 지금 이제 일반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제 보통의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여조에 응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모 캠프에서 나오고 있고요. 지금 지지율 자체가 10%대로 국민의힘이 굉장히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들만 남아서 응답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좀 다양한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난장판이죠. 아, 난장판이다. 예, 난장판이에요, 진짜로.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난장판이냐면은 네. 명태균 씨도 지금 갑자기 이 선거에 뛰어들었어요. 명태균 씨가 나를 도와준 사람들을 최고위원으로 만들어 달라. 예를 들면 류여의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야 벗이다. 네. 저와 제 가족들에게 많은 힘을 주셨다. 최고위원 만들어 달라. 그리고 김소연 변호사는 본인 변호인이었거든요. 최고위원으로 만들어 달라. 뭐 이러고 있고 전환기는 또 면접 보겠다고 이러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 당이 지금 어디로 네. 가고 있는 거냐 도대체. 그러니까 이 지금 요즘 국민의힘 얘기 나오면은 떠오르는 단어가 전환길, 신천지, 통일교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거 합쳐서 이제 전신통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렇게 국민의힘이 아니라 전신통의 힘이다. 뭐 이런 얘기 할 정도로 이게 지금 네. 어디로 당이 가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어허. 아니 무슨 자격으로 전환길이 한동훈계를 축출하네 마네 이런 거를 하나요. 그러니까 당에서도 사실 그 친윤들도 지금 부글부글 하고 있으니까 얘기를 하셨지만은 아니 뭔데 전환길이 뭔데 지금 유튜버한테 지금 고개 숙이고 가가지고 아무리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가 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네네. 아니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 걸로 그치지 말고 좀 전망을 좀 해주세요. 네. 아니 뭐 그동안 여론조사나 뭐 그런 상황에서는 네. 어쨌든 강경보수 뭐 아니면 극우로 불리우는 두 사람이 유력하거든요. 네. 그래서 결선 투표제가 있기 때문에 1차에 끝날지 아니면은 갈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결선 투표제로 두 명이 가면은 지금은 김문수, 장동영, 센케 두 사람이 지금 올라가서 누가 더 극우인지 지금 막 자웅을 겨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지금. 구조를 보면은 김문수 후보는 지금 의원들 지지세는 굉장히 약해요. 네. 근데 대선 후보를 한번 했기 때문에 인지도가 높고 당원들 지지가 좀 높은 편이고요. 장동혁 의원은 옛 주류, 그러니까 옛날 친윤계 의원들이 많이 붙어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예전 친윤계에서 한번 이제 배신당했다 아니면 신뢰를 깼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후보 교체 과정에서 단일화 한다고 했다가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장동혁 의원들한테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 흐름이 뭐 이제 의원들 많이 모인 세력과 당심 이런 대결의 구도로 좀 갈 것 같은데 어느 쪽이 되든 간에 친윤 중심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네. 높은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그 명태균 씨는 지금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재판도 받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 당내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겁니까? 본인의 어떤 희망과 어떤 기대와 달리 그와 별개로 실제로 당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자의식 과잉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명태균한테 잘 보여야 되는 사람들이 혹시 뭐 그런 의원들이 예를 들면은 약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도 드는데 큰 예, 영향은 예. 없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명태균 씨는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 좀 주목되는 거는 네. 전환길 씨예요. 그러니까 이 전환길 씨가 어찌됐건 이미 영향을 끼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영향력도 왜냐면, 지금 있는 상황인가요? 그러면? 이게 좀 당내에서는 얘기들이 좀 많긴 한데 네. 그런데 표면적으로 보면 후보들이 지금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 후보나 아니면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전환길 씨가 표가 된다라고 이미 판단을 하고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현상 자체를 부정하기는 좀 어려울 네. 것 같아요. 네. 아 지금 또 속보가 하나 올라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산 제품 한국 시장에서 무관세. 근데 이것도 미국산 제품이면 어디까지 의미하는 거며 또 무관세가 정확히 뭔지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내용 확인이 되어야 좀 평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아마 우리 드네요. 대통령실도 브리핑을 할 네. 테니까 그 내용까지 교차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그리고 김준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